고생 많았습니다. 이상근 선생님께서 우리 유튜브에 우리 회원들의 작품을 낭송하는 모습을 올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찍어주십시오. 지하철 2호선 한강을 축으로 돌고 있는 지하철 2호선 30년 넘게 타고 다닙니다. 뒤돌아보면 수없이 빗나간 내 생의 궤적, 흔들리는 나의 삶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잠깐이라도 명상에 잠길 때 퇴근길 고단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연약한 어깨마저 빌려준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적마다 둥글게 살고 싶다. 가슴 찡한 말 한마디 남기고 싶었지만 금세 철길 따라 사라져 버린다. 내 생에 쉼없이 실어 나르는 지하철 2호선 찻장박 강줄기를 내다보면 시리에 지쳐 가라앉은 내 몸 어느새 푸르게 젖어든다. 내 안에서 출렁거린 때국물도 말끔하게 가셔진다.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 서로가 톱니처럼 맞물려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사람들, 나의 자전과 함께 한강을 축으로 돌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실어 나른다. 마음의 끊어지지 않는 지하철 2호선. 노트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지하철, 여러 선생님들도 거의 다 지하철 타시죠. 지금은 작은 어느 정도 지금 연세도 있고 해서 저도 못합니다. 저도 늘 지하철을 30년이나 이건 시를 한 15년 전에 써놨기 때문에 한 4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 대한 잘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수성을 실어서 한번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 시와 창작 이론을 할 때 감수성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수성은 우리가 시를 쓸 때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수용해서 시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때 감수성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5가지 있다 했습니다. 시각적인 거 있고 청각적인 거 있고 후각적인 거 있고 촉각적인 거 있고 또 하나가 뭔가 5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경하는 여자를 보니까 바다 냄새가 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냄새가 난다 하면은 시를 쓰면서 그 후각적인 그 감각을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이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조상 또는 모든 사람들이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지성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다시 서정적 언어로 바꾸어 가지고 또 시적 공간에다가 이렇게 건축물 이렇게 세우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를 항상 우리가 감수성이란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서정적인 언어 혹은 감동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둥글둥글 살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철은 또 마침 보면은요, 우리 2호선은 제가 서울대역에서 내려서 서울대역에서 타고 하는데 한 바퀴 이렇게 서울 시내로 돕니다. 한강을 축을 해서 돌면요,
그게 이상하게도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 이렇게 계속 돕니다. 나의 자전이 이렇게 나의 하루가 24시간이 이렇게 빙 돕니다. 1년 돌면 또 365일이 되죠.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해서 둥글게 살고 싶다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옛날에 조상들께서,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는 얘야 남한테 모질게 하지 말아라, 항상 이해를 하고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둥글게 살고 싶다는 게 그게 어떻게 내 시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강은요, 이렇게 우리가 타지만도 한강 이렇게 쭉 건너올 때 보면은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푸른 물줄기를 보면요, 시리에 지쳐 가라앉을 때 내 정화, 내 정서가 쏙 돋아오르는 겁니다. 시리에 지쳐 가라앉을 때 내 몸은 어느 때 푸르게 젖어든다. 내 몸이 푸르게 젖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서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강물을 보니까 그 감수성을 받아서 내가 시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리에 지쳐 가라앉은 내 몸 어느새 푸르게 젖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되고 때국물이 이렇게 가셔진다 이러면은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 서로가 톱니처럼, 톱니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 자르는 연장 아니겠습니까? 자르는 연장인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쓰는 사람이 생각하면 톱니가 참 좋습니다. 서로가 맞물립니다. 맞물린다는 것은 서로가 협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규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 나무가 아주 잘 잘립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톱니를 우리가 이 전철을 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부딪힙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톱니처럼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릴 때는 내리고 옷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다는 것,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서로가 톱니처럼 맞물려도 하는 이런 시어를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날을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아침 퇴근하면 내리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면 타고 한 바퀴 돌고 늘 이렇게 타고 내리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요, 우리가 유에서 무를 창조하고 또 무에서 또 유로 가고, 이걸 윤회사상이라 그러죠. 윤회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색은 공이다. 보이는 것은 색은 보이죠. 공이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은 3계, 색계, 무색계, 욕계입니까? 그 3계를 거쳐서 다시 육도를 거쳐서 다시 또 죽고 살고, 기독교에서도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사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썼고요. 마음의 끈이라는 것은, 우리가 끈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쭉 이어갑니다. 쭉 이어가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베풀고 서로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끈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면 한평생, 물론 짧은 인연도 있지만도 한평생까지 가는 인연도 있고 죽어서까지 사후에까지 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우리는 서로 끈이라고 한번 형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끈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가서 끊어지지 않은 지하철 2호선은 계속 뱅글뱅글 돌리니까 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지하철 2호선을 한번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